어떤 내용들이 있었죠? 네.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제 저번 주에 통과가 됐는데요. 네. 이번 추경안 편성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?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1호 업무 지시 또한 그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었었던 것만큼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추경안 편성에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의 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많은 그 KT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지금 상당히 그 대기업 공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. 지난주에 이제 마침 삼성전자가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그 대졸 공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, 그 취업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지난주에 또 그 뭐 최저임금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이제 다가간다고 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뭐 취업 준비자들이 이렇게 그 취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앞으로의 분위기가 뭐 사회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그 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로 좀 이어질지 좀 판단해 보는 것도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이번 뭐 11조 원 추경 예산이 통과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김우식 부장이 볼 때는 어떠세요? 예,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네. 특정 기업도 좋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뭐 돈을 풀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장이 안 좋겠습니까?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약간 느낌이 좀 코스닥 기업들이라든지 작은 중소형 어떤 기업들에게 힘을 좀 넣을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슈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상승 종목 수가 좀 적어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체감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장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이슈에 따른 관심 종목 최성환 대표 어디입니까? 네. 사람인 HR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사람인 HR은 온라인 채용 광고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그 구인 광고와 그 구인 업체와 그 구직자 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칭 플랫폼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 구인 공고가 많을수록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데요.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도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 하반기 공채 계획을 발표했고요. 뭐 KT라든지 뭐 그런 은행권 금융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뭐 최저시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구직 활동에 대한 그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문객 수도 상당히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사람인 HR의 그 일평균 방문자 추이를 살펴보시면 뭐 2014년도에 뭐 78만 명이 하루에 방문을 했다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명 이상의 그런 그 구직자들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직 활동을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모바일 비중이 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데요. 2014년도 사업 초기에 그 모바일 분야의 사업 초기에서는 그 1.7% 비중의 모바일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뭐 2017년에 1분기에 그 모바일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 4.1%까지 뭐 한 4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의 HR의 1분기 영업 실적은 그 매출액 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%가량 성장한 그런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. 근데 2분기에도 뭐 이런 추세를 이어가면서 뭐 매출액 203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한 15% 정도 성장하고 뭐 영업이익 또한 50억 원 정도로 25%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정책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네. 이 모바일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네.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
이제 접속을 해서 뭐 채용을 그 안에서 구직을 하거나 구인을 하거나 아니 모바일로 접속을 하거나 네. 모바일로 접속하면 왜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디서든지 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서 준비를 따로 한 부분이 또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모바일 분야의 그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. 시장은 많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많이 플랫폼은 커졌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들이 그쵸. 있게 되거든요. 한쪽에서 늘어나면 당연히 줄어들 네.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1분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뭐 2%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뭐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까지 막 4%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분야의 그런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 사람인 HR에서 좀 그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